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사실 국내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는 좀 따로 움직이긴 했는데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예, 지난주는 정확히 일주일 전 말씀드릴 때는 우리나라만 빠지는 거의 그렇죠. 예, 상당히 말씀 주신 대로 따로 안 좋게 따로 노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꾸로 우리 직전주는 따로 놀긴 했는데 상당히 반등하면서 따로 놀아서 좀 다행스러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사실상 가장 많이 오르면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 주 전에 빠졌던 걸 충분히 다 만회했다 보여지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증시는 사실상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보이는 좀 쉬어가거나 조정받는 그런 한 주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빅테크 위주, 정확히는 테슬라와 구글입니다.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온 이 두 회사 때문에 나스닥백이 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 S&P 500은 보시면은 소폭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위 나머지 493개 종목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던 것이 일단은 좀 잠시 멈춤 상태가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국가 중에 하나였던 스페인 같은 경우 이 자라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종목 자체가 조정을 좀 지난 한 주간 많이 받으면서 제일 꼴찌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그 사이 숨가쁘게 오르던 것들이 숨고르게 들어간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증시가 사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조금씩 해결 국면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가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번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금리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물가가 좀 미국 내에서는 또 올라가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대로 CPI가 예상대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게 예상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올해 5월을 바닥으로 지금 PC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전 세계 글로벌 금리 자체는 다 우상향했다.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는 한 달간은 좀 빠지는 국면이었는데 지난 한 주는 전 세계의 주요 시장 금리 자체가 상승하면서 앞서 봤던 주식 시장의 조정을 견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은 한 달간 한 주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상승의 일정 부분 기한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좋으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 정치적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그러한 지정학적 위험까지 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첫 고비를 넘기면서 일단락 되긴 했지만 지금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결국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한 2주 가까이 있다가 사실상 이제 준정부, 임시정부 거의 그 수준으로 가면서 이게 과연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내수 이런 게 어려운데 내년으로 갔을 때 이런 경기 둔화되는 국면을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의 우려, 결국은 경기 둔화에 따른 채권 선취매 이것이 금리 하락으로 나타난 것 아니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마냥 좋은 신호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그 밸런스 좀 걱정도 같이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뭐 좀 전에 짚어드렸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뭐 무정부 상태에서 임시정부로 넘어가는 약간의 안드레일리가 나타났지만 금리는 또 오히려 이 경기 부진, 뭐 내수가 크기 힘드니까. 그러면 미국은 사실은 아까 그 장표에서 보면은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려왔고 금리차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 환율도 그럼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난주는 굳이 말하면 좀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좀 더 많이 심해졌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냥 달러 지수 상승한 정도로 막아섰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저희 G7 국가와 유사한 정도로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우측에 보시면 일본 엔화가 가장 약세를 보였고 우리 한국 원화는 달러 지수 올라가는 정도 사실 그보다 살짝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선방했다 굳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우리 그 한국은행 외환당국에서 외환보유고를 얼마 정도 지금 써서 이걸 그 방어하고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좀 발표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외환보유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자연스럽게 환율이 뭐 안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뭐 달러화가 강세로 보였던 그만큼의 환율의 움직임이니까 콕 집어서 국내의 어떠한 정치 리스크나 어떤 경제 상황을 뭐 지난주에는 반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듯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FOMC 이후에 뭔가 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은 이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아무래도 또 걱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네. 아직은 사실은 앞이 냉정해 보면 우리나라 그 내체적인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문제가 첫 고비를 넘기면서 좀 희망을 좀 갖고 싶긴 하지만 네.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은 저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문제가 좀 더 확 커지고 있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 금리 차 역전이 더 심해졌다는 거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붉은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네. 검정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 10년물 금리의 격차입니다. 내려오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라는 건데 지난 한 3년간 보시면은 지금 레고랜드 사태 정도수로 원달러 환율은 치솟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고유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서는 상당히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많이 내려와 줬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 주신 대로 한미 금리 차 역전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170bp가 넘어서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시장 금리가 1.7%포인트 더 높습니다. 근데 FOMC에서 좀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환율 방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어려운 상당히 힘든 국면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소위 성장률 제고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 시기를 소위 실기하지 않고 빨리빨리 나와줘서 시장의 전망을 다시 강화시켜줘야만 이런 금리차 역전 심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잡는 정말로 돈을 때려 부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장 투자자들의 전망을 바꿔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뭐랄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이 점만큼은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성장률이죠. 성장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국무총리 중심으로 임시정부 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뭐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리를 시작할 텐데 증시에서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지난주만 국내 증시가 하락한 게 아니라 하반기 내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좀 비중을 좀 늘릴 만한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만 놓고 생각해보면 첫 고비를 정말 잘 넘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부터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우상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평가가 상당히 냉정합니다. 어. 상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미국에서도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해줬죠. 하지만 헤드라인을 보시면 주요 외신 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보시면 헤드라인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결국은 탄핵에 성공은 했지만 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never give up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남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뭐랄까 불안불안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외국 헤드라인에서 나타난다는 걸 투자자분들도 꼭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또 국내 증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약간은 좀 소위 말해서 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현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이후에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게 그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하면은 확실하게 미국 시장은 완전 우상향으로 갈 거다. 뭐 어느 정도 맞았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이 지난 3년간 고민했던 게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침체가 왔을 경우는 주식시장은 오히려 많이 좀 빠졌었고요. 그렇겠네요. 반면에 침체 없이 첫 금리 인하하면 보험성 금리 인하라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이 상당히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적어도 침체 없이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 경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산타랠리의 큰 원동력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선이 지난 한 50여 년간의 침체 없이 첫 금리 인하했을 때의 궤적입니다. 평균적인 총 7번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하늘색 선이 현재인데 잘 따라가고 있죠. 붉은색 선이 침체가 같이 왔을 때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그 첫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러니까 1.09 한 9% 올랐고 이것이 12개월로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앞으로도 한 1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년 말 지금 월가에서 S&P 500의 목표 주가가 8에서 10% 상승 여력을 남겼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침체 없이 우상향하는 저 모습대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목표 주가 지수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과거의 금리 인하, 즉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상황에서 침체 없이 강세장으로 갔었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강세장 그리고 약세장 여러 형태가 있었을 텐데 미국의 과거의 강세장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서학개미 분들은 올해 정말 해피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 그 소위 그 정산 언제까지 매도해야만 올해 세금을 얼마 내냐, 이제 이런 거 고민하는 즐거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양도소득세 네. 고민들 하고 계신데 지금 내년도로 넘어가면 미국 시장에서 소위 먹을 게 얼마나 남았냐. 아까 대략 목표 주가로 보면 8에서 10%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재밌는 그 차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강세장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0%가 넘어가는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이게 침체 직후의 강세장과 침체 없이 강세장이 간 두 가지 경우를 1950년대 이후로 차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 3년간 기억해 보시면 2022년 12월 이후로 강세장인데 미국의 침체가 안 왔었죠. 네. 공식적인 침체가. 그러면서 지금 한 70% 정도 지금 올랐습니다. 맨 우측에 나타나 있는 건데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과거 1950년도 이후에 미국의 침체 없이 강세장이 왔을 때인데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1962년도에 한 3년간 80% 올랐었던 게 최고로 많이 올랐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침체 없이 강세장이 왔었던 거는 대략 2, 3년 동안 한 60% 전후에서 마무리가 됐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거의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장기 강세장은 침체가 온 직후에 엄청나게 오른다. 역으로 말하면 침체가 왔을 땐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기저 효과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침체 없이 지금 강세장을 지금 2년 동안 2년 반 가까이 올라오면서 거의 맥심점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년도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상승은 과거 1950년 이후의 과거치만 놓고 본다면 뭐 상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진 않다 정도 과거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뭐 참고 삼아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물가가 좀 압박을 줬는데요. 지난주 내내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이 발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 후반 금요일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4%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에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감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는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이후에 내년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과의 어떤 호흡 내지는 괴리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CME 패드 와치상 내년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는 좀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시장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4월, 늦으면 내년 8월에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향후 정치 일정에 따라서는 정치 변동성이 다시 불거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무정부 상태가 조금은 진정이 됐다. 그 어떤 변동성은 12월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안도감이 지난주 후반에 우리 증시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시장은 좀 바닥을 잡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동안 대외적 리스크, 내수 경제 최악을 좀 반영을 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상당한 어떤 변동성을 지지난주 후반부터 지난주 초반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는 좀 반등의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출 경기가 부진하고 내수도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등보다는 뭐 정책 내지는 일부 테마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안정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